자, 여러분들 또 오늘 새로운 해가 밝았으니까 오늘의 문제를 또 우리 풀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는 이제 어제 우리가 법치행정 받고 뒤이어서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 문제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행정법 일반 원칙을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도 하냐면 이거를요 조리라고 나오죠. 조리.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공부하실 게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에 행정절차법에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에 나와 있는 쭉 조리들, 일반 원칙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심할 게 자기 구속의 원칙은 그게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기 구속 법률 없어. 근데 뭐 비례원칙, 신뢰보호, 평등원칙 뭐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자기 구속의 법리는 행정기본법에 조문이 없다. 꼭 기억하십시오. 부당기율부터 다 있지만. 자,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문제를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무슨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까? 무슨 원칙? 신뢰보호죠. 신뢰보호 원칙 조문입니다. 그러면 행정청은 권한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권한 행사하면 안 된다. 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가지고 면허 취소 사유예요. 나는. 그럼 나는 이제 조만간 면허 취소가 날라오겠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이나 지났는데 면허 취소가 안 날라오는 거예요. 또는요 3년 됐는데 면허 취소가 안 날라와요. 한 4년, 5년 됐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지 5년 전인데 5년 동안 면허 취소 안 날라오면 나는 어떤 생각 듭니까? 이제 설마 이제 와서 면허 취소 안 하겠지라고 나는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5년 지난 다음에 너 면허 취소 이래버리면 면허 취소 5년 동안 안 했으니까 면허 취소 안 나올 거라고 믿은 나의 뭘 깼으면 신뢰 깬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신뢰보호 원칙은 그게 신뢰보호 원칙인데 문제는요 어떨 때는 신뢰보호가 안 된다고요?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그때는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시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이것 때문에 X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X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됐죠? 조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A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0.1이 나오면 면허 무슨 사유? 취소 사유잖아요. 근데 취소인데 서장님께서 이 A라는 사람한테 면허 취소 사유인데 면허 뭘 때린 거예요? 정지를 때린 겁니다. 면허 정지. 취소 사유인데. 그럼 여러분께서 A라면 이 사람은 면허 정지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나중에 시도경찰청장이 야 너는 면허 정지 아니잖아. 그러니까 면허 정지를 없애고 면허 취소를 또 때려버린 거예요. 면허 취소를. 그럼 이 사람은 면허 정지로 모든 게 끝날 거라고 믿었는데 면허 취소가 날라오니까 면허 정지로 모든 게 끝날 거라 믿은 이 사람이 뭘 깼습니까? 신뢰 깬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면허 취소는 잘못된 거죠. 근데 여기서 부정할 게 이건 이 사례는 비례원칙의 위반입니까? 신뢰보호 원칙 위반입니까? 신뢰보호 원칙이죠. 신뢰보호 원칙이지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공제책에 이런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지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비례원칙은 여러분 비례원칙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과잉금지원칙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행정기본법에도 나와 있고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헌법 37조 2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비례원칙의 내용은 적합성 그리고 필요성, 상당성인데 여러분들 필요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필요성을 다른 말로 최소
침해의 원칙 이렇게 불러요. 필요성의 원칙을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당성 원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협의의 비례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어떤 행정작용이 적법하려면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까? 셋 다 있어야 됩니까? 셋 다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라도 빠지면 비례 원칙 바로 위반이 됩니다. 일단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비례 원칙에서 아까 금방 적필상 기억죠? 적합성은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택해야 된다. 그게 적합성. 그 다음에 적합하는 게 여러 개라면 상대방한테 가장 피해가 덜 가는 걸 택해야 된다. 필요성. 세 번째가 가장 덜 가는 걸 택했어. 그렇더라도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공익이 그걸 통해서 침해되는 사익보다는 커야 된다. 이게 상당성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보세요. 경찰권 발동에 따른 이익보다는 사인의 피해가 더 큰 경우는 경찰권 발동하면 안 된다는 원칙 따라서 경찰기관 어떤 조치가 경찰 목적 달성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 하여도 그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그 조치로 인해 발생한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발동하면 안 된다. 이거는 뭐 중복이 돼 있네. 이거는 그냥 앞에는 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겹치는 내용이니까 이 뒤 걸로 갈게요. 경찰기관의 어떤 조치가 목적 달성하여서 피하려 한 경우를 할지라도 그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조치로 인해서 발생 이익보다 더 커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권을 발동해서 얻는 이익이 5인데 불이익이 뭐예요? 10이라는 겁니다. 그럼 발동하면 안 되죠. 그런 걸 우리가 적합성이에요? 이거는 상당성이요? 상당성이에요.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가지고 공익이 클 때만 정당화된다니까 적합성이 아니고 상당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적합성은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합한 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성이지 적합성이 아니다. 그래서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개념을 꼭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은 대포로 참새로 쏘면 안 된다는 말은 적합성이에요? 필요성이에요? 독일에서 나온 말인데 상당성이에요? 상당성이죠. 예를 들어서 대포를 쏘서 잡으려고 하는 건 참새예요. 근데 거기는 완전 초토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훨씬 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성이 아니고 상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기억에는요,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재 주례가 있는 경우라면 신뢰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비례 원칙이 아니고 무슨 원칙이다? 신뢰보 원칙이다. 그리고 이거는 상당성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그리고 이것도 상당성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4개가 잘못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행정법의 일반 원칙, 조리에 대한 내용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문제 마무리하고요. 식사 남은 거 맛있게 또 하시고 우리는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문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